안녕하세요.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여러분들과 이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지금 언론이라든가 뉴스에서, 방송에서, 지금 내일 규제에 대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. 또 자금이 쏠리는 지역들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규제의 타겟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첫 번째는 바로 법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법인 사업자. 자, 법인 사업자라 그러면 최근에 자, 1인 법인을 정말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1인 법인. 자, 1인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자,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. 자,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1가구 1주택자로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유 있는 자금, 그 자금을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이제 취득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전체 자금을 다 주고 사는 건 아니고 일단 대출이라든가 또는 전세를 끼고 사거든요. 근데 이제 대출을 받기보다는 이 전세를 끼고 지금 우리가 이 법인 사업자로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 법인 사업자. 그래서 자, 본인이 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받고 있고 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한 우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제 타겟이 됐고 규제 내용 그러니까 규제의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수도권이든 또는 지방이든 굉장히 이제 갭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 지방의 뭐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구미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지역들 지금 뭐 싹쓸이다 뭐 지금 뭐 물건이 씨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 이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또 이제 개인이죠. 자, 개인인데 1가구 1주택자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개인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요즘에 부동산으로 누가 돈 벌었다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개인 다주택자입니다. 다주택자. 다주택자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유는 하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지금 대출 거의 다 막혔잖아요. 자 그랬을 때 이 대부분 전세를 끼고 또 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전세 끼고 사는 이 갭, 그래서 법인 사업자, 개인 다주택자, 이 갭 투자가 지금 뭔가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지금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요 지금 이 법인 사업자와 이 개인이 취득하는 이 갭 투자, 이 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얼마만큼 이제 내일 규제책에 당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주택을 자 여러분들 이제 취득하실 때에는 내일 규제 내용을 보시면서 자 무주택자든 또는 다주택자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나 자 물건에 대해서 한 번쯤 뭔가 자산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제의 포커싱이 이쪽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. 지금 대부분의 지역 수도권 전역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겠대요. 수도권 전역을. 자, 일부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 북부 파주라든가 뭐 포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을 자,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풍선 효과라고 그랬죠? 자, 풍선 효과.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외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데 규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금적인 부분이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지금 똑같은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. 자, 그러면 외곽으로 나갔던 이 자금의 방향이 앞으로 이 안쪽으로 다시 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미 규제가 들어왔고 또는 가격이 6억 원 이하에 또는 그런 주택군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쪽으로 또 몰릴 수가 있다. 자,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. 예. 바로
우리가 그 규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바로 1주택자, 이건 예상치예요. 지금 말씀 다 드리는 건. 자, 1주택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. 자,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릴 수도 있대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 규제가 당겼다. 그러면 저는 올 가을철 이사철이 될 경우에는 자, 6억 원 이상 대부분 지금 서울에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이 넘었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러면 대부분 6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이 정말 많은 게 서울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6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주택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이 6억 원 이상의 주택, 1주택을 전세나 뭐 월세를 주고 있는데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거주를 해야,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신규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. 자, 이런 규제책이 이제 예상이 된다.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또 문제가 한번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 1주택자 본인이 매입해 놓은 이 주택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사항이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이 당기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규제 지역 중에서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인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시장에 자극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묶어놔서 안 되겠다. 자,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구리시 전역하고요. 지금 수원시 전역으로 묶을지 또는 이 영통구나 팔달구만 지금 뭐 그러니까 영통구죠. 영통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기과열적으로 묶을지. 자,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원시 전역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구리시나 아니면 수원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다. 자, 그러면 구리시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,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대도시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들어갔던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제라는 게 점차적으로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,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투기과열지구가 투기 지역보다 굉장히 규제 내용들이 다양하게 진짜 복잡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약사항이 가장 많은 게 지금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그런 지역으로 이제 격상이 된다. 자, 그러면 이쪽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 이제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, 내 집 마련 하셨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내일부터는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가격이 재차 상승하기에는 자, 거래량이라는 게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붙기에는 굉장히 지금 1216 대책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일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? 자, 용산, 정비창,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있고요.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양천구에 있는 목동, 잠실주공, 죄송합니다. 그 목동에 주공 6단지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2단계를 통과했거든요. 자, 그러면서 양천구에 있는 그 재건축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자, 호가가 뭐 억대 이상 올라갔어요. 그냥 1억대도 아니고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랬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동이라든가 잠실 일대 그 마이스 산업단지, 그래서 이제 삼성역 일대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권에 재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 고가 라인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뭔가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서울에 웬만한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잡히고 있었고 거래량도 줄고 있었는데 최근 그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핫해졌고요. 또 지금 외곽 지역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외곽 지역에서 지금 지방이라든가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 전세를 끼고 사는 이 갭 투자를 못 막게 되면 지금 22번이나 나왔는데 이번에도 못 잡았다.
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집값을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강력한 대책이 내일쯤에는 뭐 발표가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예, 나와봐야 알아요. 근데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이 어디까지 이제 확대될 것인지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갭 투자를 어떻게 이 수요 차단을 할 것인지, 자,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고가 주택이라든가 또는 2주택자 이상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왔는데, 만약에 1주택자 6억 원 이상 1주택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, 자, 기존에 그냥 전세 뭐 갱신하는 거는 예, 대출 연장이 된다고 해요. 그런데 만약에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, 또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된다. 왜? 신규 대출 시장이 이제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또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전세 시장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, 저는 전세가 시장이, 그러니까 전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고요. 또 이제 월세 시장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월세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쏠릴 수가 있다. 자,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갭 투자를 했을 때 지금 그 주택, 해당 주택으로 자, 2년 안에 거주를 해야 된다. 자, 이 거주 요건이 또 붙게 되면 또 이거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제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, 자, 이에 대한 페널티, 자, 과태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과태료, 정말 이 과태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뭐 5천만 원, 자, 1억 원이다. 그러면 대부분 이 과태료 때문에 갭 투자, 당연히 갭 투자했는데 2년 안에 거주하기 어렵겠죠.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, 자,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.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구미라든가 또는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또는 창원에다가 집을 사는 거예요. 갭 투자로. 자, 거기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2년 뒤에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자,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전세기구 샀다. 자, 근데 과태료가 5천에서 1억이다. 그러면 예, 주택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고, 당연히 예, 실익을 따질 거란 말이죠. 왜? 5천만 원 1억 이상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근데 이 과태료가 정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예상하기에는 천에서 지금 만약에 그 1,000만 원 정도 전후로 많이 보고 있는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. 왜 3천만 원까지 보느냐? 일단 임대주택 사업, 우리가 중공공이든 이런 그 임대사업자로 묶었을 때 만약에 임대사업자 중간에 해지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페널티가 예전에 1천만 원에서 지금 3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최대치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지는데, 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가 될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1,00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 저는 이거 시장에서 안 먹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 규제가 이 2년 거주 요건이 붙는지, 자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어겼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, 이 내용이 만약에 규제에 담겼다,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. 자, 이 외곽으로 쏠렸던 이러한 자금들이 지금 다시금 재편이 될 것 같아요. 재편이 될 것 같고, 잘못하면 또다시 똘똘한 한 채 프레임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. 똘똘한 한 채. 왜? 지금 갭 투자하고 뭘 하게 되면 자꾸 뭔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정리해버려. 자, 그리고 이제 서울 쪽으로 또 진입하겠다. 지금 이런 만약에 규제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, 자, 요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 고가 라인들이 굉장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가 라인보다는 지금 실수요 목적으로 예, 이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인기 지역으로 조금 다시금 6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 특히 또 강세로 가지 않을까. 자, 지금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는 지금 현재 그 규제 지역이 지금 확대가 된다 그랬잖아요. 자,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규제가 들어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좀 뭔가 또 자산이 그쪽 방향으로 또 쏠려 들어가지 않을까.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일단 어디까지나 예상치예요. 근데 이 예상치 안에서 분명히 규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자,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과 이 내일 이후에
어떤 규제책이 당겼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규제가 들어갔는지,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은 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섣부르게 여러분들께서 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규제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집 마련. 예.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들 예상치가 정말 많은데 일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제 거주 조건이 지금 2년이었는데 자, 3년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대요. 자, 이게 3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예, 물론 집값 잡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자, 이 주택 재고 시장이죠. 그래서 기존의 주택들이 또 3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 중과세,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중과세를 내고 있잖아요. 또 수도권에 3억 원 이상 또는 이제 가액이나 이제 지역 조건에 따라서 이 중과주택 수에 이제 포함되냐 안 되느냐 이제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중과세 때문에 이제 물건 다주택자 물건들이 안 나온다.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근데 1가구 1주택자가 이제 비과세 받고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내일 나오는 규제책에 거주 요건 3년으로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 또 유통되는 주택 수가 예, 또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또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또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. 희소성. 자,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자,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? 그러면, 예, 또 이게 또 다른, 예,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또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, 내일 나오는 규제 여러분들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, 자, 여러분들, 예, 내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22번째 규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22번째 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자고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과열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예, 맞습니다.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거 자, 막아야겠죠. 근데 우리가 이 공공에서 지금 뭔가 이 서민 실수요 중에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도 실수요겠지만 전세 실거주 목적에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사기는 좀 어려워요. 자, 그래서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로 이 시장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들을 이제 공공에서 자, 이 뭔가 해주면 좋겠지만 이 공공에서 이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책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민간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바로 자 여러분들 이 전세 끼고 산 갭 투자 하신 분들이에요. 또 어떻게 보면 이 갭 투자 이걸 또 맞게 되면 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. 자 그랬을 때 참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공공에서 책임을 못 지는 또 지금 현재 민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자, 전월세 시장 자,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막히게 된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가격이 그걸 떠나서 전세라든가 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불안해질 수 있다. 자, 그랬을 때, 자, 불안한 이 시장이 초래되지 않게끔 좀 현명하고, 예, 괜찮은 대책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일단 내일 대책 나오면, 자, 여러분들과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또 다른 예측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